상무, 이사 이런 그럴싸한 직함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법 앞에선 그냥 종이 한 장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명함 속 그 직함이 진짜 나를 지켜주는 방패인지 아니면 그냥 이름뿐인지 그 실체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호칭의 문제가 아니에요. 바로 여러분의 권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임원이라는 이름표만 붙이면 법의 보호를 못 받는 걸까요? 글쎄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대체 어떤 돋보기를 가지고 이 문제를 들여다볼까요? 직함이라는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진짜 모습을 파악하는 법원의 날카로운 시선. 지금부터 그 과정을 함께 따라가 보시죠. 아니,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그냥 명함에 새겨진 직급 문제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만약에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때 이건 부당해고입니다. 라고 법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르는 말 그대로 생존의 문제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에요.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받는 그 순간, 근로기준법이라는 어마어마한 방패가 딱 생기는 거죠. 회사가 정당한 이유도 없이 당신을 해고한다면 이 방패를 들고 싸울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여기서 갈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판사들은 대체 뭘 보고 이 복잡한 퍼즐을 맞추는 걸까요? 마치 탐정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때 쓰는 도구처럼 법원이 사용하는 핵심 판단 기준들이 있거든요. 지금부터 하나씩 까보겠습니다. 모든 판단의 시작이자 끝, 바로 이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사용 종속 관계. 계약서에 임원이라고 쓰여 있든 명함에 상무라고 박혀 있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핵심은 이거요. 당신이 스스로 배의 선장이었습니까? 아니면 선장의 지시를 받는 선원이었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대법원 판결을 보면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는데요. 겉으로 보이는 형식, 예를 들어서 위임계약서 같은 걸 썼다고 해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사실상 고용관계랑 똑같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거죠. 한마디로 실질이 형식을 이긴다는 원칙입니다. 자, 법원은 이 네 가지 핵심 질문을 던지면서 실체에 다가갑니다. 첫째, 당신은 그냥 위에서 시키는 업무만 했나? 아니면 아예 사업부 전체를 위임받았나? 둘째, 당신은 지시대로만 움직였나? 아니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했나? 셋째, 회사 중요 결정에 당신의 목소리를 냈나? 그리고 넷째, 다른 직원을 뽑거나 자를 힘이 있었나?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모든 걸 결정합니다. 자, 그럼 이런 추상적인 법 원칙들이 실제 사건에선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 보험사 임원의 운명을 갈랐던 실제 판례를 통해 아주 생생하게 한번 들여다보죠. 이 사건의 주인공은 한 보험사 상무였어요. 등기부엔 이름이 없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비등기 임원이었죠. 한 사업부문 전체를 이끌던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해임 통보를 받습니다. 그러자 이분이 선언을 하죠. 나는 임원이 아니라 근로자였다. 그러면서 법정 싸움을 시작한 겁니다. 과연 법원은 누구의 손을 들어줬을까요? 지금부터 판결 결과,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 그 이유를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딱 말씀드리면 대법원은 그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봤습니다. 이건 곧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었죠. 아니, 왜 이런 결론이 나온 걸까요? 법원이 가장 먼저 본 건 바로 그가 가졌던 권한의 범위였어요. 기억나시죠? 우리가 앞에서 봤던 네 가지 기준 중에 첫 번째 항목이랑 정확히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법원은 이 사람이 그냥 위에서 시키는 일, 특정 업무만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고 본 거예요. 그게 아니라 아예 사업부 전체의 경영을 위임받은 책임자였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일반 근로자와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두 번째, 법원은 어떻게 일했는지 그 방식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냥 권한만 넓었던 걸까요? 아니면 그 권한을 정말 독립적으로 썼을까요? 이분은요, 대표이사가 하나하나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스스로 판단해서 일을 처리했고 회사의 아주 중요한 경영회의에 들어가서 다른 이사들이랑 똑같이 자기 목소리를 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시받는 근로자가 아니라 결정하는 사용자 쪽에 가까웠다는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탕탄은 바로 돈 문제였습니다. 그의 보수 체계가 일반 직원들이랑 어떻게 달랐을까요?
이분의 연봉이나 여러 혜택들을 보니까 일반 직원들한테 적용되는 급여 규정하고는 완전히 다른 오직 이 사람만을 위한 특별 계약이었던 거예요. 법원은 이걸 그냥 일한 대가로 주는 월급으로 본 게 아니라 사업부 전체를 맡긴 것에 대한 특별한 보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역시 그가 근로자가 아니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된 겁니다. 자,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법의 눈으로 볼 때 진짜 근로자와 진짜 임원의 차이, 그 핵심이 보이시나요?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이 표가 모든 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죠. 여러분의 역할이 왼쪽 항목에 가까울수록 법적으로 보호받는 근로자일 확률이 높아지는 거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영 책임을 지는 사용자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이게 딱 잘라서 이거다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스펙트럼 위에서 내가 어디쯤에 있느냐의 문제인 거죠. 자, 첫 번째 핵심입니다. 명함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중요한 건 내가 실제로 무슨 일을 했는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두 번째, 권한이 크다는 건요, 반대로 법적인 보호는 줄어든다는 뜻이고 그만큼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권리와 책임, 이건 정말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핵심입니다. 법원은 절대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권한, 독립성, 보수, 경영 참여, 이 모든 조각들을 다 맞춰보고 전체 그림이 완성됐을 때 그때서야 최종 결론을 내린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논의는 딱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의 명함에 적힌 그럴싸한 직함 말고요. 여러분이 매일 회사에서 하는 일의 진짜 모습, 그 실질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 답에 따라서 여러분의 법적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